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유에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장대비같이 네, 쏟아진다고 하셨는데 그 비를 뚫고 잘 오셨네요. 예, 피해서 오느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네. 아, 힘드셨겠어요. 예, 예. 네. 자, 오늘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예. 함께 또 미국 시장 이야기, 글로벌 시장 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좀 말이 맞는 것이 이번 주에 이벤트가 정말 많지 네,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6월, 7월 달에 시장에 대한 뷰는 네. 바뀐 게 저는 없습니다. 좋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번 주부터 나오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걸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6월에 FOMC 미팅이 잡혀 있는데 제가 좀 일정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결과 발표가 20일 새벽 3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에 보실 분은 없겠지만 예, 결과가 새벽 3시고요.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30분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내심이라는 문구, 페이션트라고 그동안 했는데 이런 문구가 수정 내지는 삭제가 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도표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좀 보겠는데 지금까지 3월 기준으로 보면 11명이 2.375%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내려갈 수 있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상무부에서 이번에 대중 관세 부분을 볼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하는데요. 네. 이 공청회에 따라서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길지 안 매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네. 일정도 보시게 되면 17일, 21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24, 25일 날 똑같이 진행하는데 네. 마지막 날은 4시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공청회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지고 공청회에서 다시 한번 중국의 추가 관세가 만약에 결정된다고 그러면 시장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다만 제가 보기에 28, 29일 날 G20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청회 결과는 조금 더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든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청회가 개최를 될 예정이긴 하지만 또 G20 회의에서 두 정상이 좀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결과가 네. 또 달라질 네,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네. 시장의 영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의미신데 앞으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네. 보기에는 조금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걸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어떤 분들은 네. 금리 인하 할 거다, 안 할 거다 되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장이 빠진다 안 빠진다 중요한 게 아니고 커질 때, 위아래 변동이 커질 때 거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변동성 지수로 알려져 있는 우리 공포의 지수죠. 빅스 지수? 빅스를 네. 좀 보겠습니다. 빅스를 보게 되면 과거에 블랙 크리스마스 때가 36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평상시는 이게 12입니다. 작년 12월 그때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쭉 1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네. 맨 아랫바닥, 빨간색 바닥이 10인데 빅스가 12가 평상시에 온화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계속 좋아하는 시기죠. 그런데 장이 안 좋으면 그게 12에서 무려 3배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지금 20에서 22를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 구간이 15입니다. 15. 좀 떨어졌네요. 예, 떨어졌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15 밑으로 더 떨어져야 되는데 네. 15, 16, 1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21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차에서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또 한번 21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의 시장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1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좀 안 되거나 공청회에서 이제 관세를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G20 회의에서 두 정상이 좀 이야기가 잘 안 되면 네. 빅스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시죠. 그렇죠. 네. 다만 제가 조언을 드리면 네. 이 빅스 지수에 관련한 ETF가 몇 가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이걸로 ETF 군요. 매매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가 단련되지 않은 분들은 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이걸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네. 대응 아니고 제가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네. 빅스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변동성 구간을 활용해서 좀 ETF를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ETF가 예. 있습니까? 딱 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ETF가 정말 여러분들은 시장이 올라가건 빠지건 간에 무조건 ETF는 외우셔야 되고요. 아, 그래요?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iShares 엣지 MSCI 민볼 USA ETF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기업들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ETF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로 출렁이지 않는 종목만 모여 있고요.
이게 최근의 모습인데 지금 네. 5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상승했네요. 한 번도 빠지는 큰 폭의 빠짐 없이 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무삭화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걸로 만약에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보유하신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름이 들고요. 굉장히 기네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로우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ETF다. 네. 그럼 여기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마이니까 골드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1.68%.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폐기물 처리 예, 맞습니다. 업체죠? 그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가 1.52%, 그다음에 코카콜라가 1.48%, 비자가 1.47%, 맥도날드가 1.47%.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그나마 위아래로 움직임이 적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구성하신다 그러면 시장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금에 투자하는 예, 기업인가요? 금광기업입니다. 금광기업. 그러니까 그렇군요. 금이 최근에 어쨌거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구성하시면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최소한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무역 분쟁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만 쏙쏙 골라서 편입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광 기업도 있고 쓰레기 폐기물 업체도 있고 코카콜라, 비자 그리고 맥도날드 네, 같이 맞습니다. 예. 무역 분쟁에서 좀 비껴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ETF 말고 다른 ETF도 있죠? 네. 보면 네. 보통 헬스케어 쪽에서 보면 보통 바이오 같은 기업에 되게 네.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이게 뭐 아니면 도구 또 잘 되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의료 장비 쪽이 가장 장비? 네.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볼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IHI라는 ETF인데 정확히 그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IHI입니다. 보시면 IHI. 예, IHI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조금 조정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네. 사상 최고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ETF하고 이 두 가지 ETF만 보유하시면 시장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IHI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를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의료 장비라고 그러면 주사기부터 시작해서 의료용 침대까지 다양한데요. 일단 의료용 침대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용 침대의 개수를 좀 보겠는데요. 네. 보시면 가까운 일본이 13.4개로 좀 많은 네, 편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전혀 인식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이 9.56개, 인구 1000명당 9.56개의 의료용 침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쭉 보시면 독일도 8개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이 2개. 근데 잘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0.7개입니다. 0.7개. 예.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침대 하나가 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의료용 침대가 아닌 쪽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인도에 보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네. 정도로 의료 장비에 대한 부족함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IHI를 반드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변동성이 적은 ETF 그다음에 IHI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에는 왜 미국이 없나요? 미국이 네. 제가 일단 뺐어요. 네. 워낙 비교가 안 되니까 미국 아, 뺐고요. 그래요? 네. 아시아 쪽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도 또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한 ETF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ETF는 USMV ETF였고요. 두 번째는 의료용 장비 업체 투자하는 종목이죠. IHI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이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은 ETF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 ETF 상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찰수샵에서 얼마 전에 네.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20대 분들이 지금은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고요. ETF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적어도 53% 이상이 ETF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별 주식보다는 ETF 선호하겠다는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ETF에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ETF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